안녕하세요. 중수돈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이고요. 추석 연휴죠. 다들 뭐 귀경길 이미 내려가신 분들 계실 거고, 지금도 힘들게 내려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다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고요. 연휴 끝나고 좋은 시장에 좀 오기를, 마음만은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 어찌됐든, 추석 전이죠. 어제 시장은 코스피 0.33%, 코스닥 1.25% 상승 마감하였어요. 그제 제가 영상을 찍진 못했는데요. 사실상 저도 좀 마음이 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 비트코인이었고, 비트코인 다음,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포문, 이 금리 인상과 주식,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돈을 투자를 하냐, 아니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투자에. 왜? 금리 인상이 돼도 10%, 15% 이상, 5% 이상의 인상폭은 사실상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1, 2% 먹으려고 투자하진 않아요. 못해도 5%, 아니면 10에서 못해도 25% 사이 정도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5%고 1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처가 20에서 25%를 준다고 이게 확실하다면 누가 미쳤다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느냐. 차라리 대출을 강하게 받아서 여기다 때려박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포문을 열고 기존에 돈을 잔뜩 풀어놔가지고 사람들 들떠놓게 한 다음에 뭐다?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부분을 시작을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러면서 체감은 뭐 곡식이든 식품료든 물가를 올리면서 체감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고뇌를 겪어야만이 행복이 다가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다 겪어야만이 그만큼의 큰 행복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다? 돈 있는 누군가가 돈 없는 누군가들한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평생 살고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코로나 때 돈을 잔뜩 풀어가지고 기대감을 형성시켜 놓고 투자처 20, 30대 2030 투자 열풍이 불었죠. 영끌 다 하게 만들어 놓고 빵 하고 터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어릴 때 뭐에다 고생해야 된다. 젊었을 땐 사서 고생한다 그러죠. 폐가망신을 하더라도 20대 때 혹은 30대 때까지 망하면 언제 못해도 그래도 40대 50대 때 일어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죠? 근데 뭐 40대 50대 때 그래 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왜? 체력도 안 돼. 기간도 내가 살 날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고 영끌 20, 30대 집 투자 그런 부분이 많이 뉴스상에서 나왔다라고 보셔도 돼요. 5, 60대에서 집 투자했다. 집을 샀다.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코스피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2370% 정도, 2370포인트 혹은 2365까지는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진 않을 거다 당분간. 요때 버티는 척 해놓고 다음날 뭐 한다? 갭으로 그냥 쳐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희망을 살짝 준 거예요. 나갈 놈들 나갈 수 있는 기회 살짝 준 거예요. 주식은 뭐든지 그냥 하락은 없어요. 중간에 뭐 한다? 꼭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줘요. 대신 100%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100%로 물건을 사고 나서 이 물건을 반품하거나 혹은 기간이 지나서 기프티콘인도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할 때는 언제까지? 90% 혹은 80%까지 환불을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주식도. 세상 이치가 나만 한다라는 거죠.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처럼 살짝 반등 줘서 안심시켜놓고 그 다음에 눌러야 뭐한다? 들고 있는 누군가는 던진다라고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지켜줄 자리 일단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역시도 765포인트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자리를 분명히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지를 지지하지 못하면 9월 안에 못하면 결국에는 745포인트까지 또 한 차례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시장.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그나마 지금은 눌리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요 갭자리를 사실상 안 메꾸는 게 좋아요. 지수는 웬만하면 다 메꾸고 가는데 안 메꾸는 게 좋아요. 왜? 그만큼 여기서 강하게 누군가가 들어 올렸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엔 이 갭자리를 메꿨어요. 왜? 이건 종목이 아니라 지수니까. 그러면 메꾼 자리까지는 오케이. 대신 이 메꾼 자리를 뚫고 내려앉지는 말아야 돼요. 그럼 올라올 때 뭐 한다? 이 메꾼 자리가 또 한 차례 저항이 된다. 그럼 지금의 터진 거래량이 조금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횡보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236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 뭐 2365나 2360이나 거기서 거긴데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의 이 코스피의 마지노선은 저는 2300포인트인데 사실 그 자리보다는 2320포인트 부근에서는 못해도 지지받을 거다. 근데 웬만하면 지금의 이 2365포인트 부근 요 자리는 추석 지나고죠? 한 번 정도는 반등할 거다. 반등하지만 그 반등이 혹여나 약하고 2415포인트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2320에서 2300까지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한 번 정도 때린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역시도 현재 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아직까지 높아 보이는데 혹여나 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 종목 750포인트 부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700 기존처럼 745 혹은 740포인트까지라기보다는 750에서는 못해도 잡을 거다. 대신 얘도 반등이 그럼 있겠죠? 이 반등 자체가 얘는 790포인트 위로 안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기준입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보는 고버스도 항상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고버스 보면 지수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 3,200원 뚫었죠? 그러면 이제 고버스는 3,200원을 지지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점이고 위로는 3,300원이에요. 얘는 100원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3,300원을 뚫고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주봉 다시 위에 있는 이 이평도 하나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뚫어 올렸다가 못 버티고 누르고 다시 올리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 올려놓고 안착하면 한 번 더 레벨업. 그렇지 못하고 올리는 척 하지만 위에 있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다음 주
음봉으로 때려버리면 뭐다? 한 주 더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이 나온다. 이 다음 주 한 주에서 그 다음 주죠.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이제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추세를 이제는 밑바닥으로 쳐민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긍정적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추석 앞두고 뭐 물가적인 사실상 뭐 추석 때 되면은 제사 지내고 성묘하러 가고 뭐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뭐 과일이든 곡물이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느 정도 뭐 투자 가치가 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또 이제 곡물 얘기가 나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휴전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치고받고 난리를 치는데 이 언론상에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뭐처럼 코로나처럼.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뭐 수출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곡물이 다 쳐 빠졌는데 러시아에서 제재를 다시 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풀고 가할 수 있고 11월 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왔어요.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그닥 많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단기적인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렵다. 왜?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순식간에 뭐 2%에서 15%까지 올라가는 게 금방이라는 거죠. 왜?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시장에서 소외됐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아직은 관심권이 아니다. 지금 네옴시티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주들 계속 수급이 몰리는 대로만 간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서 주가가 미친듯이 쳐밀고 바닥에서 기다가 요 자리에서 한번 올려놓고 다시 뭐한다? 누른다. 여기 지지하는지 2,550원, 지지하는지 꼭 봐야 된다. 2,550원 혹은 2,450원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딱 그 자리까지 확인하고 뭐한다? 반등 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은 했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박스권 상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한다? 못 간다. 그럼 결국엔 박스권의 중간값 2,800원 위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제대로 못하면 뭐한다? 얘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 그나마 대장은 횡보한다. 대장 이외의 부대장, 그 다음에 이제 꼬봉, 저가 애들, 그런 애들은 주가가 한 차례 올린 만큼 한 번 더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뭐 아니면 정말 도의 자리다. 어떤 것들? 비료, 곡물 애들. 그죠? 얘는 2,800원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종가 2,800원 유지하는지 혹은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는지 위로는 3,150원 위로 안착하는지가 우선 3,150원 위로 안착하면 3,500원까지 한 번 정도 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한탑도 역시 바닥권 다시 1,850원대 확인했고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박스권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박스에 대장으로 치고 결국엔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 중간값 부분까지인 거예요. 많이 가면 당분간은 중간값까지인 거예요. 그럼 얘는 2,250원을 넘기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2,250원을 넘겨야 2,5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2,250원과 요 바닥의 중간값인 2,050원을 단기적으로 때린 거예요, 어제. 그죠? 그래놓고 아침부터 우선적으로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윗골이 달면서 칼 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칼 위로 양봉 하나 더 만들어내야 돼요. 언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수요일 안에
양봉 하나 못 만들어내면 얘는 뭐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자리는 1600원대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올린 만큼 밑으로 쳐밀어야 되는데 한번 올려놓고 밀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한 차례 올렸기 때문에 여기 올린 만큼 밀 게 아니고 여기 올린 만큼 여기 밀어야 돼요. 요렇게 밀면 다 도망간다. 결국엔 지들이 나중에 쳐올릴 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밀고 뭐 할 거다?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팜스토리 역시도 얘는 한 차례 올렸죠? 올렸는데 얘는 수급이 약하니까 밀고 내려간 거예요. 그죠? 밀고 내려앉았죠. 다시 이 박스의 하단을 때린 거예요. 결국엔 238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얘는 추가적으로 올라왔던 만큼은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한 번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못 버티면 여기 한 번 더 올라왔던 요 자리를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380원 위로 안착해야 되고 위로는 2550원을 뚫어내야만이 그나마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는 자리다.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얘는 매수하는 자리는 2850원 위로 올라와야 돼. 결국에 기존에 이 고점이 있죠? 이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얘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래야 어디? 그 다음 매물대까지 바로 간다. 나중에 후발주자로 혹여나 이번에 얘네들이 먼저 다른 놈들이 움직여 준다면 나중에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놈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는 먼저 쳐놓고서 위에 거 지워야 되나? 먼저 쳐놓고서 쳐 눌렀죠. 결국엔 요 매물대 뚫어내면서 여기서부터 누군가 미친듯이 밀었죠. 어거지로 밀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거지로 밀었다라고도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올린 만큼 한 번 더 밀었다. 그럼 이번에 양봉이 한 차례 출현했으니까 이 자리도 지켜내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못 지켜내면 올려온 만큼 한 번 더 밀어야 되고 결국에 얘는 3450원 부분까지 한 번 정도 칠 거다. 대신 이 자리를 못 뚫어내고 못 뚫어내면 한 번 더 눌릴 때 3200원 기준에서 이 자리 위로 버텨내지 못하면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해줘야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젠 뭐 해야 돼? 이제 얘는 행보해야 돼요. 결국에 얘도 후발주자의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국엔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후발주자로 갈 확률이 높다. 얘도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먼저 움직였던 얘네들이 먼저 간다라는 거겠죠. 한일사리로 본다면 5,400원대 지지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로는 6,300원대에 넘어서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라운드 피겨값 6,000원만 넘어도 6,300원에서 6,500원까지 한 번 정도 칠 수 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자리인 거고 6,300원 위로 안착해야 그나마 뭐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왜? 이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대라는 위아래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버텨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제 들어서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못 들어서면 얘는 시간도 수급도 당분간 없겠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다 지켜볼 수 있다. 고려산업도 위 고점 밑에 얘는 5,7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종가 체크하시고 뚫어내는지만 보시면 된다. 5,700원 그 다음에 5,950원 밑으로는 다시 5,15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까나리는 말씀드렸죠.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밀고 내려갈 거다. 18,000원이나 예전부터 영상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는 수급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수급이 빠져나와서 그나마 다른 애들한테 뿌려줘야
갈까 말까예요, 지금. 얘는 누군가가 5일선 타고 어거지로 민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 대주주 물량이 많고 뭐 어떻게 보면 품절주거든요. 그럼 적은 돈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 개인 수급이 안 붙어요. 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18,000원 아니면 15,000원대까지 한번 밀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고, 이 종목이 15,000원이냐 아니면 12,500원이냐의 관점이에요. 결국엔 신규적인 관점은 요 안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안전빵이라고 봐요. 뭐 여기서 당장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안전빵은 여기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때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 그 올라올 수 있는 자리, 목요일날 찍었네요. 그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목요일날 찍었고 22,500원. 그러면 한 차례 더 추가 하락 나온다면 15,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할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죠? 차트의 관점은 그닥 틀리지 않아요. 그죠? 좀 더 욕심을 부리냐 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설명하는 사람이. 근데 뭐 주관적인 관점 혹은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틀리지 않다. 그런 기준에서, 왜? 제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자의 눈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야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뭐 연휴 동안 나 이 종목 정말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그 종목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들 보내시기 바랄게요.